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1,000명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기약 없이 반복되는 거리두기 연장에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자영업자들, 결국 수요일에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자,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모레죠. 1인 차량 시위로 차량 3,000여 대가 동시에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또 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 3월부터 저희 행정명령이 계속 자영업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더 이상은 이런 편향된 이렇게 자영업자들에게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리두기 방식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월 달에 발족을 하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고 지난달인 7월 14일과 15일에 1, 2차 차량 시위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여러 자영업자분들께서 추가 동참에 대한 의지를 계속 밝히셨으나 저희가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근데 이번에 다시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또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연장을 함에 있어서 이제는 살아야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더 이상 만류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제대로 좀 살펴봐 줘라라는 의미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 더 이상 저희는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약간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게 좀 더 얼마나 더 절박한 상황인지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지난 7월에 이렇게 두 차례 이틀에 걸쳐서 치유를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목소리를 내게 맞습니다.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영업자들 단체 집단 행동을 예고한 그 배경에는 어떤 것을 좀 바라는 조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보니까 뭐 영업 제한 철폐라는 슬로건을 내걸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담겨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근본적인 조치 말씀이실까요? 네. 네네. 일단은 근본적으로는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방역 정책이 뭐 3차 유행 시기부터 실효가 없다라고 나온 발표 자료들이 서울대 연구팀, 뭐 김윤 교수님 포함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거리두기의 개편안도 3월 달에 만들어 놓은 정책입니다. 그때는 알파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였고 지금은 델타 바이러스가 그렇죠. 유행을 하죠. 확산 속도가 알파는 2.5명을 감염시킨다고 하는데 델타는 적어도 6명 감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때는 70%의 저희가 백신 접종이 있으면 전체 이제 방역이 가능하다라고 집단 믿었었죠. 면역이 가능하다라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28%가 돼야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해요. 있을 수 없는 수치죠. 그렇죠. 100% 이상은 있을 수 없는 수치이고 그렇다고 하면 확진자를 관리를 하는 지금 시설 중심의 이런 방역 체계들 어차피 확진자는 0명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될 수가 없죠. 네, 그렇다고 하면 확진자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치명률 관리, 이 좀 더 위중증 환자들을 더 이상 뭐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게끔의 병상 관리나 인력 확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검사에 대한 부분들도 확충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확진자들이 돌아다니지 않을 수 있도록의 검사 관리 그리고 이후에 밀접 접촉자들에 대한 관리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이제 치명률로의 전환이 있어야 하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 인원에 대한 부분, 시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예.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네. 문 대통령도 이제 좀 언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들의 빚이 66조 원을 넘었고 네. 45만여 개 매장에 폐업을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할 대책을 하루빨리 세워야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있고 네. 대표께서 좀 제기하고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부겸 총리가 관련된 얘기를 좀 했거든요. 잠깐 네. 듣고 오시죠. 네. 정당한 보상이 못 됐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작년에 3차례, 금년에 희망 회복 자금까지 준비했습니다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얘기를 들으시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그 OECD 국가들 중에요. 여기 코로나로 인한 그 저희 지원에 대한 비율이 평균적으로 16.3%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4.5%입니다. 이 지금 GDP가 비슷한 캐나다하고만 비교를 해도 지금 14.6%이거든요. 턱없이 부족한 액수죠. 부족하다라고 생각만 하실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을 해주셔야 되고 사실 지금 지원금 제도 같은 경우도 그 형평성 없게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왜 지금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PPT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뭐 임대료라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해야 되는 비용들이 고정 비용들? 네, 고정 비용들이 각기 다 다른데 같은 금액으로 유지를 하라는 건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금액을 지급을 하고 그 중에서 그 정부에서 그럴 만한 인력 체계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자영업자가 직접 본인들의 유지 비용들을 증빙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상환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현실성이 있는 예, 그런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더 현실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네네네. 네, 그 얘기를 정부가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지현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